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 많지 않으셨나요? 하고 싶은 말은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한마디 했다가 싸움 날까봐 꾹 참고 삼켰던 순간. 그때는 잘 참은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속이 더 뒤틀리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괜히 미운 감정이 쌓여갑니다. 반대로 더는 못 참고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해버린 적도 있죠. 근데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내가 괜히 말했다 싶어 후회했던 경험 한두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죠. 차라리 참자. 말하면 싸움 나니까. 하지만 정말 그게 답일까요? 참으면 내 속만 병들고 말하면 싸움 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 할 말 다 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싸움 없이 속은 시원하고 관계는 더 좋아지는 방법.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단 한 가지 원칙과 그걸 언어로 푸는 4가지 기술.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할 말 다 했는데 당신 말 듣길 잘했어. 라고 고개 끄덕이며 더 가까워지는 마법 같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잘못했나 싶다가도 결국 저 사람이 문제지.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시작 방식에서 이미 80%는 결정됩니다.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왜 항상, 당신은 맨날.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반격만 남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먼저 폭발하면 이성은 뒤로 물러납니다.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논리도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뇌에서 전두엽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이성적 사고가 사라지고 감정만 튀어나오죠. 세 번째, 우리는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들고 결국 상대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겨도 기분은 후회로 끝납니다. 실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커플과 친구 그룹을 대상으로 평범한 대화와 비난이 섞인 대화를 나누게 한 뒤 뇌의 변화를 MRI로 관찰했죠. 비난의 언어가 오간 그룹에서는 전두엽 활동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를 비난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이해하려는 능력을 잃고 오직 싸울 준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정 씨는 남편에게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치우라고 하면 항상 안 치워? 처음에는 남편이 무덤덤했지만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나 잘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입을 닫았고 대화는 멀어지고 둘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싸움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말투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거기서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바로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받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순간 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싸움은 멀어집니다. 그게 싸움 없는 대화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그 이해를 언어로 푸는 4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언어로 푸는 첫 번째 방법, 기승전 인정.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기적은 아주 간단한 법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기승전 인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며 끝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의 갑옷을 벗습니다. 내가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인정이 한마디 없으면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하네 하고 움츠러듭니다. 그 순간 싸움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죠. 반대로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당신도 애썼어요. 이 한마디만 들어가면 상대의 표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경희 씨는 남편이 늘 늦게 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참다 어느 날 말했죠.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은 표정이 굳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결국 냉전이 시작됐죠. 하지만 며칠 후 경희 씨는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죠?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꽃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는 마지막 인정 한마디였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하려는 힘을 냅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해와 인정 속에서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름 애쓴 건 알지만 그 애씀 속에 제 입장은 없었다는 게 서운했어요. 이 한마디까지 하고 나면 상대는 함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끝을 인정으로 마무리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난으로 끝내면 불편함이 남고 인정으로 끝내면 고마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언어로 푸는 두 번째 방법, 나 전달법입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은 왜 그래? 너는 항상 왜 그러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벽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너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순간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머릿속은 어떻게 반격할지 계산하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시작하는 것.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워도 되지만 그 칼날 끝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 부드러운 손잡이가 바로 내 감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약속을 안 지켜? 또 나 실망시키네?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움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오늘 기대가 좀 컸나 봐요.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니 괜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비난이 아닌 내 감정을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변명하지 않고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 실험에서 갈등 상황에서 너 대신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그룹은 상대의 방어적 반응이 절반 이하로 줄고 대화가 2배 이상 오래 지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아팠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한마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아마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매운맛 한 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쓰세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예요. 그걸 이해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꺼내보겠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방어가 아니라 공감을 시작합니다. 지적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 이걸 하면 상대가 도망가지 않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질문형 끝맺음.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처음에는 나한테 의견 묻는 척 하더니 결국 자기 얘기만 줄줄 쏟아내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그 순간 어떤 기분 드세요? 속으로는 이럽니다. 아, 그냥 네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내 얘기는 듣는 척만 하고 답은 정해져 있었네. 입을 열어도 소용없겠다는 허탈함. 그래서 괜히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은 싹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네 잘났다 하며 듣는 둥 마는 둥. 대화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결론을 밀어붙이는 순간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지막을 닫아버리면 상대는 벽을 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질문 하나만 더 하면 그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영혼을 깨우는 도구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의 끝에는 꼭 질문을 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로 상대는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 내 팀장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주고 팀 회의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지시하거나 결론을 내지 않고 마지막은 반드시 질문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끝맺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 중 의견 제시 빈도가 2배 이상 늘었고 평소 말이 없던 팀원들조차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후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앉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끝에는 이런 질문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제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말했나요? 당신 생각도 궁금해요. 이 상황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형 끝맺음은 내가 상대에게 공 하나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 정리해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물음표로 끝내는 것. 이 물음표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말은 닫지 마세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물음표 하나가 상대를 듣게 만들고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법. 모든 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내뱉는 말은 100번 후회로 돌아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 순간 멈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차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그 순간 나오는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후회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유혹이 있죠. 지금 바로 말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깐이고 돌아서면 더 큰 찜찜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시간차 전략을 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둡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인간의 뇌는 감정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화나 분노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공격 본능만 활성화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른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뜨거운 순간에 말을 멈추고 식은 다음에 입을 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싸우고 나서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말을 세게 했지? 후회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0분의 법칙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나 강한 감정은 20분 정도 지나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20분을 참아내면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이나 배우자와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 정리하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잠깐 멈추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 한마디로 불붙을 상황이 스르르 진정됩니다. 상대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시간차 전략은 도망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의 폭발을 조절할 줄 아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입이 열리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해도 후회 안 할까?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내 감정풀이일까? 20분만 참으면 더 나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잠시 멈추고 돌아서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말하는 한마디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꼭 해야 할 말 세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 잘못 쓰고 있는 말과 관계를 지키는 말의 기술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네 가지 기술을 잘 써도 이 세 가지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 관계는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항상. 이 말만 나오면 상대는 무조건 방어합니다. 너는 항상 늦어. 넌 맨날 왜 그래? 항상, 맨날 이런 말은 상대가 그동안 잘했던 모든 순간까지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적한 내용 하나만 말해야 하는데 전부를 싸잡아 버리면 상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은 상대 입장에서는 넌 틀렸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이 한마디의 대화는 끝납니다. 상대는 더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말에 맞서는 데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 그럼 내 마음대로 해. 이건 대화의 포기 선언입니다. 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죠. 상대는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해도 이 3마디가 섞이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관계를 지키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짧지만 강력한 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죠. 상대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럴 수도 있죠 한마디는 상대를 인정하는 힘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방어가 풀어집니다. 두 번째,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주장하려는 순간 이 한마디만 먼저 깔아주세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상대는 그때부터 내 말을 공격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상대가 실수하거나 의견이 달랐을 때 이래서 안 돼 하는 대신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는 비난 대신 앞으로 잘해보자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관계는 크고 멋진 말에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오가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존중과 배려에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싸움 없이 할 말 다 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게 기승전 인정이고 나 전달법이고 질문형 끝맺음이며 시간차 전략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고 반대로 해야 할 3가지 말은 관계를 살리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쓰면 말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에는 솔직하게,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싸움 없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평화롭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